네, 안녕하세요. 조경이는 책의 정원 조경이 가드너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조경이는 책의 정원 시즌2 신화 북토크 에피소드 4에서 자, 1부에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의 오늘을 우리 이명호 우리 부회장님 모시고 진행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내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네, 궁금해요. 또 내일은 어떨지. 네. 네,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사실은 내일이나 미래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얘기죠. 제가 느끼기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사실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것이 이제 뭐 맞다고 증명될 수 없는 거죠. 증명은 내일이 돼야지만 되는데 그 내일이 될 때는 또 하나는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미래를 공부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일반적인 학문과 좀 다른 의미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미래학회인데 미래학이라고 할 때는 미래 퓨처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복수를 얘기하는데 미래라는 것은 항상 아직도 열려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만이 아니고 또 외부의 힘에 의해서도 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래 공부는 그런 변화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를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이렇게 되는 거는 현재 어떤 힘이 동력이 이렇게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끔 하는구나. 그러면 현재 이런 흐름이나 동력을 내가 조종을 하면 미래는 다르게도 갈 수 있겠구나. 내지는 또 하나는 미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기 위해서 사실 미래학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디지털 전환도 사실 제가 뭐 미래를 이렇게 전망한 거야 이렇게 뭐 미래상을 그리는 것보다는 미래를 갖고는 큰 흐름들 그런 힘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그런 것들 속에서 미래가 바뀌겠구나 하는 그런 미래를 좀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 앞에 이제 제 책도 있고 이인식 소장님이 했던 신화와 같이 어쨌든 우리의 상상이라든지 생각이 또 기술과 만나면 미래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두 권의 책 하나 이야기라 표현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 흐름이 있다. 네. 과거 속에서 신화 속에서 기술을 잡고 또 그 기술과 현재 속에서 미래를 가는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진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의 신화의 책에 보면 이제 신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1000년 전에 이제 농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되는데 그 농업이 시작됐다는 것은 상당히 인류사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렵 채집을 뭐 몇십 년, 100만 년 정도, 몇십만 년 전에 100만 년 정도 하다가 농업을 시작한 것은 10,000년밖에 안 되는데 정착을 했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문명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 지식이 축적이 되기 쉬워요. 흘러다니면 다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만 나고 옛날 걸 버리는데 정착을 하면 이 조상들의 이 경험, 그렇죠. 농사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농업을 한다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알아야 되고 계절에 따라 작물의 변화를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식이 축적이 되는 것으로서 농업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을을 만들고 정착을 하면서 문명을 발달했기 때문에 농업에서 문명이 시작됐고 저는 이런 측면에서 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앞으로 미래 디지털 사회는 시간과 우리가 사는 시공간, 특히 공간들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주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런 네. 이야기를 주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런 공간에 우리가 변화나 공간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퀴죠. 처음에 바퀴는 장난감 같은 데 등장했고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쓰이진 않았었다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긴 기간이 흐른 후에 그 바퀴 장난감 같은 거에 있었던 것에 무엇인가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것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규모가 커졌던 처음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상에서 실제 활용까지 일상생활의 활용까지 되기에는 또 좀 많은 시간에서 2~3천 년 정도 흘렸고 바퀴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사실은 엄청난 발전이죠. 먼 데까지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교역의 거리가 넓어지고 말에다가 그 수레를 연결하면서 더 많은 또 사람이 끌던 거에서 더 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간을 확장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 하나는 제가 기술을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은 기술이 사회와 어떤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간에 발전하냐 이런 것들을 좀 주 관심사를 갖고서 연구를 하는 것인데 네. 그것이 이제 도구와 사회제도, 도구와 기술과 사회제도의 발전인 것인데 네. 우리가 이게 처음에는 도구들이 이제 뭐 곡괭이, 쟁기, 뭐 돌도끼 뭐 이런 것들 할 때 그때는 수렵이나 채집 생활했던 거고 그 당시에는 언어는 말이고 그리고 그 말은 미칠 수 있는 범위는 구전의 범위 내지는 비칠 수 있는 범위는 뭐 몇십 명을 넘지 못하죠.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내지는 그 말을 통해서 했던 거는 주로 가장 언어가 발전했던 거는 사냥을 하면서 발전했을 것이다. 이런 신호, 얘기를 위험 신호 내지는 작전을 짜는 거죠. 어디에 뭐가 있어 뭐 이런 네. 것들. 여기서 이게 처음에는 막 쫓아만 갔겠죠. 네. 그러다가 이게 지치겠죠. 이거 언제 쫓아만 다닌다. 미리 앞서가면 좋은데 그러면 여기 앞에 있고 이 짐승을 이쪽으로 몰면 된다.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언어가 발달했을 것이다. 사냥을 하다 보면서 그렇지만 그 사냥을 하는 때 필요한 언어의 범위는 수십 명을 넘지 못한 거죠. 수십 명의 집단을 이상을 형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문자가 생겨서 글자가 생기면서 글자를 전달하면 부족 국가라는 전달될 수 있는 명령이나 규칙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 도달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넘어진 거죠. 인쇄술이 나오면서 더 넓어지는 거죠. 맞아. 디지털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이메일을 쓰면 하루도 안 걸리고 가는 거죠. 우리 옛날에 펜팔 하셨던 네. 겠죠. 네. 편지 한 번 쓰면 한 달, 국건 아저씨. 네, 내지는 몇 달, 며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뭐 그 당시 생각과 뭐 열흘 후의 맞아요. 생각은 달라지고 답장 받을 때의 생각은 내 편지 썼을 생각하고 다를 때 맞아.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실시간 세상이 된 거죠. 뭐 카톡이 네. 됐던 뭐 메신저로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실은 기계와 기술과 사회 조직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 기술이 우리의 사회 조직의 범위를 계속해서 키웠고 그리고 산업 시대의 사회 조직의 크기는 가장 큰 사회 조직은 공장이었다면 그 공장은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가장 큰 규모였어요. 철강 회사들. 근데 지금의 공장의 규모는 이게 플랫폼 기업들은 이게 공간이 필요 없으니까. 공간이 몇 명이라고 직원들 개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구글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네 정식 직원은 10,000명이나 20,000명이지만 거기 앱스토어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수백만 명이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그만큼 하나의 조직 단위가 확장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 또 공유까지 공유 경제가 확장이 되니까. 되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더블로 이제 확장되고. 플랫폼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의 범위가 이만큼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 조직도 이렇게 발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과 사회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는 이제 기술이 사회를 이끄는 동력이야. 또 누구는 아니야. 기술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 필요 없으면 안 등장하고 그리고 사람이 이 기술이 필요하다고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야. 우리 쪽지 돌리던 것이 트위터거든요. 그렇죠. 네, 그 개념은 있었어요. 사람이 본성 속에서 무엇인가 쪽지를 돌리고 싶은 짧은 메시지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디지털로 구현해서 처음으로 구현한 것이 트위터고 그러다 보니까 각광을 받는 거죠. 페이스북 자기 일기장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내지는 어떤 공고문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그 개념 속에 사람들이 오래전서부터 해왔던 행위죠. 그 행위를 디지털로 옮겨놓으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죠. 항상 디지털은 어쨌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렇죠. 욕망, 뭔가 뭐 했던 그렇죠. 것들 그를 이런 게 네,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이 생뚱맞게 등장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었던 것들을 가지고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술과 사회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그런 기술에서 산업혁명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그냥 이 흐름을 끌고 나오기 위해서 장표를 쓴 네. 거지만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네.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새로운 이런 기술들이 우리한테 혁명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혁명적인 변화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 일상생활의 범위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온 거죠. 그 전에 경인철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개설됐을 때 1시간 30분 걸렸다 그랬다. 그 전에 100km 올 때는 8시간, 걸어서 올 때는 12시간. 이렇게 되면 인천에서 물건 갖고 와서 서울에서 넘기고 돌아가려면 이틀이 걸렸던 거죠. 근데 1시간 반이면 아침에 와서 물건 넘기고 갔다가 두 번도 할 수 있는 거죠. 2번 왔다 갔다, 3번. 상업 활동이 3배가 증가하니까 생산이 3배가 증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게서 증기기관과 철도가 갖고 있는 산업사에서 미친 영향은 엄청난 사람들이 왜 갑자기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 왜 3개가 4개가 되는 사회가 됐냐. 이거는 바로 이런 철도라든지 그런 것들의 영향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변화가 이제 농업 사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농촌에서 우리는 또 이제 많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촌 여기도 구로알이랑 편도, 여기도 구로가. 그렇죠. 구로가 사실은 그 전에는 구로 공단 네. 그리고 간해 네. 공업, 간해 네. 공업, 수공, 네. 그래서 여자 그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던 네. 지역인데 이제는 디지털 산업 단지로 그러니까요. 이름이 완전히 바뀐 거죠. 디지털 산업 완전 산업 바뀌었어요. 바뀐 거죠. 시대가 진짜 이 여공들 흔히 얘기하는 여공들이지 맞아. 산업 일꾼들 여자들이 저 수공업종 일꾼에서 디지털로서 네. 그리고 수백 명이 한 공장에서 막 하다가 지금은 이런 공장 이 사무실에서 몇 명이서만 일해도 되는 시대로 저 혼자서 바뀐 한 거죠. 200명이 컨택해서 그렇죠. 전국에서 들어오시니까 그렇죠. 우리 이렇게 뭐 단둘이 이렇게 그러니까 있는데 나중에 얘기해도, 이게 수백 명이 또 보실 보는 거잖아요. 거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네. 것이 바로 이 기술이 우리 공간을 바꾸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는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산업사회는 분리와 분업의 사회였어요. 우리 흔히 얘기할 핀 만들 때 혼자 만들면 하루 종일 해도 몇 개 못 만들지만 분업을 해서 나눠서 하면 10배, 100배 정도 네.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분리하고 분업을 시대니까 산업사회의 특징인데 그래서 다 뭐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고 공장지대가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이것이 산업사의 특징인데 지금은 허물어지고 있죠. 주상복합 대표적인 얘기가 주상복합이죠. 한 번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들 그리고 여기도 공업단지라 그러지만 기계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없어요. 요즘. 그렇죠. 없어요. 왜 다 그러면 교육 에듀테크 에듀테크죠. 그러면 주거시설과 여기 다 들어와서 융합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조닝이라 해서 여기는 상업지역, 여긴 주거지역, 여기는 공해가 있어야 되니까 주거지역은 저기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산업 사회는 분리와 분업의 사회였다면 저는 디지털 사회는 협업과 융합의 사회다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 변화를 바라볼 때 저는 이게 기술의 변화, 그다음에 개인의 변화, 도구, 그다음에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어떤 공간이 등장하고 이렇게 보면 많은 사회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학교 다 모여서 선생님이 교육하다가 지금은 각자 집에서도 들을 수 있고 여기 모여서 들고 공부하면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받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지식만을 전달해 선생님이 동일한 지식을 전달하다가 지금은 다 다른 지식을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지식에 또 관심에 따라서 네. 그런 식으로 이 바뀌는 것이 이제 이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사회를 전망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좀 설명은 제가 그냥 네. 책을 보면 자세히 있지만 이런 식으로 네. 이 구분해서 제가 개인서부터 공간까지 산업사회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잘 조합된 사회였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 있는 거죠. 다 하나하나씩 다 바뀌고 있는 것들이죠. 지식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요거를 디지털이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네,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꾸는 거에서 큰 거는 이제 컴퓨터의 등장. 네. 그것이고 컴퓨터의 등장해서 디지털이 이제는 우리 근력을 보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력을 보관해 주는 거다. 그래서 지식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디지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지식을 다루던 방식이 이제 달라졌다. 이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사물도 지능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사람만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물도 지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물과 내가 어떻게 잘 소통할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 네, 이것이 앞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는 큰 내지는 다이가 세상과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그런 거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지능과 사물의 통합. 네. 이 대표적인 걸 사물의 통합을 알 수 있는 것이 네. 그 전에는 자동차가 생산할 때 안전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거 이렇게 면허 인형 따러 가면 이거 있어 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인형 같이 해놓고 네. 실제 충돌 시험하면 네. 뭐 인형이 어디가 부러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이거 충돌 실험 이렇게 안 하고 컴퓨터로 충돌 실험을 해요. 컴퓨터로 디자인해서 여기는 구조를 이렇게 하고 여기는 철판 두께 어떤 철판을 쓰고 어떤 두께를 하고 그리고 속도를 얼마나 해서 어떤 물체에다 부딪히면 어떻게 어디가 찌그러지겠구나 하는 것을 컴퓨터로 다 나와요. 시뮬레이터가 시뮬레이션이죠. 하긴 이게 되니까 우주에 우리가 그렇죠. 로켓을 발사하는 발사하는 거겠네요. 그 전에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야 구조를 이렇게 좀 바꿔보고서 또 해보고. 또 쓰면 야 이게 좀 더 이게 강하네, 이거 약하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번 실험하기 위해서 이거 만들고 뭐 하고 하는데 며칠이나 몇 달 걸렸을 수도 있겠죠. 비용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맞아요. 들고. 근데 이제는 이거를 시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건축물도 이렇게 구조하면 대충 하중이나 뭐나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자동차도 이렇게 하면 이쪽에 측면에서 받을 때는 얼마나 견디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물리 법칙에 대한 부분들이 디지털로 돼 있어서 그 구현시킨 거죠. 힘과 역학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한번 실험하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죠. 궁금한데 보고 네. 싶다 한번. 네, 실제 최근에 미국에서 전투기를 개발했는데 네. 전투기를 시제품을 컴퓨터로 다 설계해가지고 처음으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띄웠어요. 그 전에는 요거 만들고 다 했는데 한 번에 설계해서 딱 해서 그대로만 시제품이니까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 옛날에 10여 년 걸리던 거를 1년으로 단축을 했던 거죠. 그거는 이제 세상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 맞아요. 있다. 혁명이 그리고 100년에서 10년으로 그리고, 바뀌었으니까 네. 이제 뭐 그리고 1년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아날로그 세상에서는 어렵죠. 뭐 하나 바꾸겠는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바꾸기가 쉬운 세상이에요.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더 중요한 시점. 이제 물리적인 것들은 다 실제적으로 원리를 알지 않아도 다 이거로 구현해 주니까. 여기서도 데이터가 중요하네요. 미리 데이터 확보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지 장착을 하고 시뮬레이션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시행착오 없이 비용 차가 네. 없이 한 방에 빵 성공으로 만드니까.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또 하나의 좀 의미가 시사점이 있는 거는 우리가 디지털을 통해서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많이 있지만 이거는 물리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연에 대한 법칙을 알아야지만 그 자연의 세세한 데이터 하나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철판은 어느 힘을 가하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그 데이터가 다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어떻게 보면 다시 디지털 세상에 갔다가 오, 아날로그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실은 아날로그 세상을 완벽하게 분리가 될수 이해해야 없네요, 어쨌든 완벽하게 결국은. 이해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사이버로 갔다가 사실 다시 아날로그로 오는 거죠. 절대로 그 아날로그는 그냥의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 정보로서 구현된 아날로그를 아날로그 기초가.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기초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개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된 거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메신저가 연결되고 페북을 연결되고 유튜브 연결돼서 개인의 힘이 엄청나게 강화됐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 나 혼자가 아니고 나는 이 플랫폼 위에 올라가 있는 나예요. 그치. 그래서 옛날에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큰 방송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방송사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 방송사에 24시간밖에 없잖아요. 그 시간을 이 사람들이 할애해 줘야 되죠. 내가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불러주지 않으면 못 가죠. 근데 그 방송 시설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 속에서 나는 24시간 동안 내가 혼자 활동할 수 있고 내가 잘하면 수십만 명 전 세계 인구한테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 다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셀럽이라는 것들이 누구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누구는 뭐 1억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올린 거는 몇 명도 안 봐야 뭐 이런 것들이죠. 같은 인간인데 이제는 그전에는 말로서 전달하는 범위가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다 비슷해. 동네에서 잘 나갔자 그쵸. 거긴데 동네에서 잘 나면 세계에서 가는 거예요. 맞아. BTS가 됐던 뭐가 됐던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이 연결된 개인에서 중요한 거는 재능 있고 독특하고 특출난 사람인만이 인정받을 수 있고 주목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 1인 지식 기업, 1인 기업이라든지 크리에이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면 더 튀게 어떻게 하면 남들과 다르게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 지금 문제는 그런 세상이 돼서 그냥 적당히 다 잘하는 게 모범생이었다가 지금은 이 기준에서 안 맞는 거죠. 한 개인에만 한 특정 분야만 잘만 해도 되는. 그래서 요즘에 화두가 또 페르소나라고 나와 친한 이렇게 뭐죠? 대면 같은 경우는 나와 친한 결이 바로 보이지만 이 SNS상이나 이럴 때는 여러 개인들이 있고 그 여러 그렇죠. 개인들을 많이 내가 손을 잡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또 힘이 강력해질 수 강해진 있는 거죠. 건데 네. 근데 친구는 정말 같은 친구 한 명밖에 없을 수 있지만 네. 여기 상에서는 내가 요 때는 요렇게 이 분야에 이렇게 이 그렇죠. 분야에 이렇게 나만의 네. 어떤 정체성의 페르소나를 정체성이 여러 가지를 여러 갖고 가지가- 있어야 네. 된다라는 네. 그렇죠. 게 저한테도 화두예요. 제 인생에서. 저도 그렇죠. 유튜브 채널 했지만 네. 이게 좋아요 구독 수가 많아지려면 네. 저부터가 다른 분들한테 가가 좋아요를 누르고 리액션을 그렇죠. 하고 네. 그런 행동들을 여러 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많이 이렇게 그렇죠. 방법도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바뀌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연결된 개인이 강화되면서 나는 이쪽에 연결됐을 때는 뭔가 요 분야 파트. 이 분야에 공부하는 사람이야. 네. 저 분야에 연결되면 나는 또 네. 저기에서 뭘 또 네. 하는 사람이야. 네. 여기가 저기가 다른 사람이라고 내 안에 하는데 페르소나를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못 해봤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분야에서 가능해진 것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강화되는 거죠. 네,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본인이 사는 세상이 여러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의 그렇죠. 다른 세상들을 여러 세상을 살 수 있는.
이쪽에서는 정장 입고 가지만 저쪽에서는 그렇죠. 또 이제 뭐 근데 우리가 같은 사람끼리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신뢰감이 훅 떨어지니까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오프라인 어색할 세상에서는. 수 있는 어색한데 또 다른 그 완전히 네. 이제 딱 연결됐다는 거는 또 하나는 네. 단절도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 맞아요. 끊으면 여기는 완전 맞아, 끊어지고 맞아, 또 다른 맞아. 세상을 또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인간망이랑 그렇죠. 다르니까. 나의 긴 초등학교서부터 친구가 아니고 딱 새로운 나가 등장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능력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필요가 있었는데 요새는 몇 사람만 모여도 되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거는 정보가 전달 비용이 싸졌어요. 옛날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비용이 비싸니까 다 사장님한테는 고급 정보만, 그러니까 좀 필요한 정보만 가는 거죠. 일일이 다 알릴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올리면 다 누구나 필요하면 다 보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이 점점 더 작아지고 유연해지고 훨씬 더 현실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조직 구조인데 지금 우리는 그 전에는 사실 산업사회적인 했기 때문에 막 계층 구조가 있고 부장님 이렇게 있고 있으니까 현대 흐름하고 안 맞으니까 막 불협화음이 나오고 젊은 세대들은 이제 꼰대 세대라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네. 젊은 나이 든 사람들은 또 이해를 네. 못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가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이 비슷한 능력과 비슷한 경험, 아까 디지털이 빠르게 정보를 주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수는 점점 더 수평적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맞아. 수평적. 그거를 그래가지고, 자꾸 수직적인 구조를 옛날 생각을 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점점 수평적이 네, 되고 맞아요. 조직이 작아지고 빠르게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데가 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C레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한번 꼭 보세요. 그게 네. 이제 수평구조. 모든 조직은 C, 네. 뭐 CC, CEO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다 같이 여기가 구멍이 나도 여기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네. 수평구조. 그 C레벨이라는 책이 제갈 현영인가라는 분이 쓰셨는데 너무 좋아요. 그 책 한번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꼭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사실 이것도 이제 큰 흐름으로서 네. 큰 세상을 상대로 하는 사업도 몇 명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맞아. 그것이 가능해진 세상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뭐 어디 장소 필요 없이 어디서나 다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연결되면 다 일할 수 있고 맞아요. 네,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책상에 앉아 있는 거 가지고 일한다 하고 있는 한잔 맞아요. 생각하는 순간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서 뒤처진 것이고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운 거죠. 그 조직들은. 네. 엉덩이로 공부하거나 엉덩이로 네. 일하는 게 아니다. 아니죠. 시대에 맡겼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2020년도 10월 6일. 벌써 2년이 됐네요.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가 온다. 이렇게 해서 사무실과 집,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O2. 그래서 O2라는 용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긴밀하게 네. 연결이 돼가지고 일하는 세대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뭐 벌써 하이브리드 출근만 하는 회사라고 하면 안 갈래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네, 맞아. 네, 필요하면 나 재택도 하고 네. 심지어는 최근에 나는 워크 앤 베케이션에서 휴양지 같은 데서 일하고 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면 나는 산으로 간다. 나는 바다로 간다. 그렇게 네. 되는 세상이 온 거죠. 맞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일하는 지금 근무 환경 지금 하고 있는 추구하는 게 그냥 제가 결과물만 기획만 짜서 기획서가 올려서 올라가게끔 하면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오히려 혼자 있는 공간, 네. 뭐 중요한 기획 같은 게 혼자 어디 가가지고 하루 그렇죠. 동안 네, 있으면서 네, 일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메일로 딱 보내고 네. 너무 더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죠. 그리고 네. 사람마다 사실은 자기의 성과를 내는 환경이나 그런 것이 특성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누구는 그냥 여러 사람이 있어도 그냥 상관 안 하는데 누구는 혼자만 조용히 있어야지만 되는 사람. 이런 것들 다 자기가 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 속에 자기가 가서 일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네. 누가 옆에 있으면 좋긴 한데 시간이 더 많이 그렇죠. 그분과 대응하느라고 리액션하느라고 그렇죠. 많이
그래서 할애가 돼요. 혼자 집중할 땐 혼자 집중하고 네. 여럿이서 협업해서 막 회의할 땐 또 회의를 하고 그렇게 공간을 필요할 때마다 공간을 바꿔가면서 네. 네, 그렇게 하는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가 온다 했는데 이제는 그게 와 이제 있죠, 완전. 벌써 이제 네. 와 있는 거죠. 네. 엄청나게 코로나 초기에 네. 쓴 건데 이제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 그 도구가 네. 지능화된 도구로서 더 강력해지는 거죠. 혼자서 막 움직이는 거죠. 내가 몇 마디만 해도 알아서 그 다음 단계 막 하는 식으로 이런 지능화된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된 개인이 작은 조직을 이뤄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도구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네. 이제는 그런 것이 혼자서만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플랫폼 기반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큰 뭔가 인프라가 갖춰진 위해서 방송국에서 촬영이나 뭐나 다 이런 것들이 갖춰진 것을 유튜버가 제공해주기 때문에 난 거기서 몇 가지만 해주면 되는 컨텐츠만 올리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다 배포해주고 막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이라는 것은 잘 계속해서 주시하고 주목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 공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이동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상점에 갔었죠.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전에 상점에 갔었죠. 네. 영화관에 갔었죠. 그러다 이제는 내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주문하면 물건이 나한테 맞아. 오는 거죠. 내가 영화관에 안 가고 그냥 텔레비전에서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동의 개념이 바뀌는 거죠. 내가 이동하는 것에서 나는 고정돼 있고 다른 것들이 서비스가 나한테 다가오는 거.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 헬스케어 장비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모니터가 되면 필요할 때 당신 뭐뭐 의사 상담을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굳이 내가 계속해서 병원을 갈 필요 없는 거죠. 사랑도 이렇게 알아서 찾아오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런 시대가 되면서 발끝에 사람의 정성이 담는다고 또 역으로 발끝에 움직이면 그렇죠. 거기서 이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나오는 그렇죠. 반대고 네. 사랑도 이렇게 그냥 알아서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사람도 오잖아요. 매칭 서비스. 그래서 코로나 때 더 많이 그게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매칭 서비스. 네, 또 매칭 서비스는 또 비슷한 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서비스고요. 또 하나는 사람 또 우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연성이 있어서 갑자기 어느 날 어디 놀러 갔는데 네. 갑자기 눈에 뜨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그런 또 재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재미들이 있기 네. 때문에 여전히 디지털 세상만으로서는 아니죠. 또 네. 아날로그 세상 속에서 사람 또 교류는 또 맞아요. 새로운 교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공간이 지능화되는 거죠. 집이 스마트 홈이 돼가지고 내가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켜지고 뭐 하고 뭐 에어컨이 작동하고 그거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지시를 하고 그렇게 점점 공간이 지능화되고 그 빌딩이 지능화되고 도시가 지능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이제는 지능화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위치에 있는 교통망이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간 속에서 나한테 얼마나 많은 지능화된 서비스를 해주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더 비싼 것이 공간의 재탄생이네요. 공간의 재탄생이고 그거를 가져오는 가장 큰 기술이 이전 시간에 다루신 것 같은데 메타버스다. 네. 이제는 이게 메타버스가 중요한 거는 그전에는 현실 공간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이 있어서 사이버 속에서만 소통했잖아요. 근데 이 메타버스는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융합이 되는 측면에서 그렇죠. 사이버만도 아니고 현실만도 아니고 현실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메타버스에서 협업하면 각자 자기 집 방에 있는 책상이 있는데 어떤 하나의 동일한 가상의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영화에서 옛날에 나왔었잖아요. 원탁 그렇죠. 회의할 때 홀로그램으로 쭉쭉 나오고 실제 홀로그램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이제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홀로그램 기술들은 제가 이제 이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울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차면 진짜 서로들 떨어져 있는데 옆에 있는 느낌 정도까지로 이미지상으로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네. 많이 홀로그램 진짜 개발 많이 됐다 하더라고요. 애들한테도 얘기했었어요. 지금이야 줌이지만 나중에 학생들이 집에서 여기서 그렇죠. 홀로그램으로 해서 하면 네. 갑자기 우리 어디서 만나면 거기서 사실 다른 곳인데 같이 박물관 구경을 하고 있는 거죠. 끝도 없어요 정말 지금.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뭐 공간적인 이런 네. 기술과 산업과 공간이 네. 변화가 그 전에는 이제 농업 시대에는 뭐 집과 논밭이 근처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점점 분리가 됐죠. 공장이 되면서 주거 지역이 분리되고 그쵸. 그리고 그렇게 오다가 이제는 다시 그럴 것 융합하는 것이 네. 시대가 된다. 그래서 저는 직주 근접이나 직주 일치 이렇게 해서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 일터가 되는 거죠. 이런 그래서- 걸 세팅해놓은 이 시티는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비싼 돈을 가지고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든 공간에 앞으로 이렇게 애초에 이렇게 바뀔 바퀴를 것이다. 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는 좋은 교통 요지에 이제는 교통 요지가 아니고 오지에 인프라라는 게 통신 인프라만 있으면 그거는 다 생활에 불편 없이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아마존 일림에 자기 사무실을 갖고 거기서 일하겠고 휴양하겠다 자기 가능한 세상이 된 거죠. 지금도 뭐 제주도에 가서 일하고 이런 네. 사람들이 있듯이 굳이 이제 이 직주일체라는 거는 집이 일터만이 아니고 내가 가는 것 어디나 나의 일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섬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요, 박사님들도 뭐, 섬을 하나 사세요. 아마 네, 나중에는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네. 이런 도시를 만들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있죠. 네, 그러면 지금 그거는- 주인이 없는 땅은 그 정도가 인프라가 되려면 네. 섬 사세요. 맞습니다. 네.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 플랫폼 도시를 지금 그렇죠. 만든다고 플랫폼 하니까. 도시. 네. 그래서 이제는 네. 공간의 개념을 집, 뭐 건물, 도시 이렇게 네.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책상, 홈, 빌딩, 시티 이게 쭉 연결돼 있는 것으로서 사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네. 그런 공간적인 서비스나 그런 네.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음, 사람들은 요구할 것이고 네.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면 훨씬 더 음, 편안하고 안락하고 생산성도 높은 그런 공간들이 음, 등장할 것이고 그런 공간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진짜 비즈니스 그렇죠. 모델이에요. 강남의 높은 교통 요지라고 해서 매연 많고 복잡한 것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공간에서 다 커넥팅이 연결돼서 되니까. 뭔가 경치 좋은 곳에서 내가 일하고 필요하면 주무르하고 네. 굳이 만날 필요가 있다면 네.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만 네. 만나면 되는 거고 네. 그럼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이 온라인 속에서 다 된다면 계속해서 이쪽 공간을 막 이동시키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경치 좋은 곳에서 딱 눌러 앉아가지고 맞아요. 하고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역으로 왜냐하면 교육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맹모삼천지교라고 서울에 와야지만 그렇죠. 자식들을 그게 아니죠. 교육시키지만 지금은 온라인 학원가가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지방에 네. 있어도 그들에게 똑같은 대치동의 강의를 쏴주고 쓸수 있죠. 대치동만큼의 관리를 해준다라고 지금 계속 개발을 그렇죠.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굳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런 그런 부분을 거죠. 살 필요가 높은 없다는 비용을 거죠. 부담하고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역 이동을 지금 하고 있고 여기도, 우리 네. 박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미리 이거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지만 네.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아직 몰라가지고 그냥 고집하는 분들도 네, 있긴 하지만 지금 그래서 많이 지금 이동하고 있긴 해요. 실제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코로나 있어요. 기간 동안에 휴양지 네, 아주 경치 좋은데 그쪽으로 이주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전에는 산업사에는 사람이 이동했잖아요. 네, 사람이 이동하는 스케일에서는 교통이 중요한 데가 있는 게 좋은데 그 이동 사람을 올 수 있도록 지금은 그게 내가 있는 곳에 사물이 오니까 나는 아무데나 있으면 되는 거죠. 엄청난 큰 변화죠. 그러면 언제나 있을 텐데 어디 있을래 막 시끌시끌하고 북적북적한 사람이 많은데
있을래 하면 거기 네. 있으면 되는 거고 나 네. 그거 싫고 자연 네. 공기 좋고 네. 그리고 조그만 마을에서 사람들끼리 그냥 저녁 때 나와서 네. 이렇게 나와서 수다 떨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있을래 그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이제 딱 하나는 지식 노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가능한데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일요일 날 큰 기획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기획하러 어디 하나 이제 뭐 강남 같은 데서 얻어놓고 거기서 바다 보면서 일하다가 눈 보고 이렇게 일하는 거지만 이건 지식 노동이니까. 네, 네. 근데 또 그게 아니라 아니. 생산 노동을 할 경우는 네, 또 네. 이제 그건 쉽지 그거 않겠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실제 이 일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는데 네. 그 전에는 공장 기계에서 기계를 가동시켰다면 네. 이제는 그 기계도 리모트 컨트롤러. 컴퓨터 머신이에요. 컴퓨터 머신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 기계는 어떻게 작동하라는 거를 사무실에서 지금은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사무실에서 통제하고 있지만 그 기계가 작동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우리가 사무실에 있다가 집으로 갔듯이 집에서도 일하듯이 이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공장에서 작동하는 것을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사무실에서 보는 것이 굳이 CCTV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 한 10명 중에서 1명만 비상으로 사람이 있으면 되고 그것도 뭐 로봇이 있어도 되고 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사무실이나 집이나 환경은 똑같잖아요. 인터넷에 그러면 집에 가도 된다 그러면 공장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도 사무직 같이 똑같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의 공장이거든요. 지금도 미국 어디에서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되면서 99명을 해고하고 딱 2명 그렇죠. 그거 작동하는 그것만 감시하는 사람 그렇죠. 놔두고 다 해고한 회사가 네.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계를 굳이 또 그래 사람이 공장에 있을 필요 없어.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것이 이제 불 꺼진 공장이죠. 사람이 없는데 그 조명을 할 필요 없잖아요. 깜깜한데 기계는만 돌아갈 수 있는. 그 기계는 다 센서가 다 연결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진짜. 세상이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되고 있고 이미 그렇죠. 됐고. 그게 뭐 디스토피아냐 뭐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덜 일하고 많은 것을 기본적으로 얻고자 했기 때문에 덜 일한 부분인데 그 덜 일한 거에서 다른 것을 우리가 빨리 찾느냐 못 찾느냐의 부분이죠. 네 맞아요. 이거를 옛날 거를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증명되는데 옛날 방식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옛날 방식이 사라지면 새로운 방식을 못 찾고 있죠. 지금은 모르죠. 그것이.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산업혁명 초기에도 뭐 러다이트 운동을 하고 막 했지만 더 많은 일자리가 그리고 일자리 종류가 더 늘어났거든요. 세분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분화된 분야를 누군가 또 찾으면 그쵸. 되는 거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일자리는 전혀 사실은 없어지지 않을 그럴 것 것이고. 같아요. 네. 맞아요. 오히려 네 우리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단순 논리 이분법의 원리로 우리가 모든 진화를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더 세분화, 더 디테일화, 더 섬세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디지털의 세계의 오늘과 그리고 너무너무 큰 맥락을 다 집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우리 조경이 있는 책의 정원 조경이 가족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